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간 투자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재건축 같은 경우 근데 용적률이 작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가장 안전한 거는 이제 지역별로 보면요, 가격대별로 중저가의 아파트들이 소진이 빨리 될 걸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의 주택들이 되게 빠르게 소진이 되겠죠. 사실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있는 데가 지금 현재는 뭐 이제 6억대도 조금 일부 있어요. 노원, 도봉, 강북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격이 싸요. 그리고 금천, 관악, 구로, 그리고 뭐 중랑구 뭐 요 정도 수준이면은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데도 이제는 이제 풍선 효과로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6억 이하의 주택은 이제 빨리 상승을 하겠죠. 6억이 있는 데는 되게 많아요. 용인, 화성, 광명, 안산, 뭐 의왕, 안양, 군포, 시흥, 남양주, 하남도, 구도심, 뭐 수원, 구리, 고양, 파주, 부천, 김포 다 있어요. 이런 지역들의 6억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억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5억대나 4억대, 3억대 있는 들이 이제 6억을 향해서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3억에서 6억대 이하의 주택들이 빠르게 상승하겠죠. 물론 주요 지역들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클럽도 생기고 가격들이 막 10억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거 외에 그 외의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상승률이 좋은 연수구 중에 일부 아파트는 인프라는 되게 잘 돼 있고 정비 사업이 많이 일어나는데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곳이 있죠. 그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풍선 효과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부평 같은 경우도 이제 정비 사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격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풍선 효과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냐면요, 호재별로 일어나요. 호재별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저가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거죠. 수도권에는 역세권 중심으로, 그리고 정비 사업이 일어날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 중심으로 가격 혁진이 크게 일어나는데 그 노선 자체는 GTX 노선, A, B, C, D 노선이죠. D는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지만은 D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분당선, 그 다음에 분당선, 신안산선, 월판선, 인동선 에 연결되는 조정 대상 지역의 정비 사업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4호선 연장, 3호선 연장, 7호선 연장, 8호선 연장, 신고로선, 제2경인선 이런 중심으로 호재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그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양태로 가격이든 지역이든 물건이든 뭐 규제 지역이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생애 주기를 따지면서 우리가 이 정책들을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생애 주기가 지금 은퇴자예요. 내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부의 사업에 당분간 저는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내가 은퇴를 해가지고 큰 돈을 내가 연끌을 해가지고 정비 사업에 장기 투자를 위해서 뭐 이제 안전 진단이 있는 훨씬 전에 용적률이 낮은 거를 한 10억, 15억을 주고 들어갔다.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기가 은퇴 시기인데 이거를 길게 봐서 가야 되는데 그걸 장기 투자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의사항 중에서 은퇴자는 생애 주기별로 은퇴자에 한해서는 정비 사업은 보지 말고 그 이외의 물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은퇴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최대 한 10년 이상 보장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건축의 초기 단계의 주택에 접근을 해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안전진단이 뭐 1차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요,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전진단 1차 됐다 무조건 들어가 이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용적률이 한 150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은 되었는데 안전진단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아파트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안전진단이 1차, 2차가 된 이후에는 이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안전진단 1차까지 가져가서 나중에 집을 갈아타는 전략이 있고, 아니면은 안 되겠다, 나는 끝까지 가져가야지, 10년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이런 데를 접근하는 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 초기 재건축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단타를 치고 내가 처음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거래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재건축 재개발에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타이밍이라든지 이 기존 아파트랑 조금 달라가지고 언제 팔아야 될지, 정말 이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강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해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제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근로소득이 10년 정도 됐고 한 30년 가까이 이제 재건축의 물건의 조건이 되는 아파트들로 용적률이 작은 거. 근데 용적률이 작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이 작으면요, 거기에 평형대를 봐야 돼요. 소형만 있는지 중소형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대지 지분을 결정하거든요. 건폐율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용도 지역의 용적률이 250인지 뭐 300인지 뭐 2종인지 3종인지를 봐야지 사업성이 더 크게 나오는지 작게 나오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조건들을 보고 장기 보유한다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안전진단이 1차로 통과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진입해도 돼요. 모든 1차 안전진단 1차가 통과된 거에 진입하는 거는 반대. 하지만은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고 대지 지분이 좋은데, 그래서 뭐 오늘도 내가 만약에 30대라면 예를 들어 30대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촌 아파트 이런 데 진입해도 무관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는 30평대가 대지 지분이 20평이 넘어요. 21평이에요. 그리고 최대 대지 지분이 40평이 넘어요. 엄청난 아파트예요. 사실은 잠재성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30대고 지금 안전진단 1차 통과했고 내가 거래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한다? 그러면 가져가도 상관없죠. 그리고 장기 보유 10년이라는 걸 채우기 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 제한이 뭐 나중에는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크게 가져요. 이거 풀리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시장이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의사항이 소급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6월 9일 날 이후에 거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거를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9월에 입법이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될 때 그 이전에 사도 되는 건지, 그게 이제 거래 제한의 어떤 요건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아까 선도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가장 안전한 거는 용적률이 낮고 한 28년, 29년, 30년 된 용적률이 낮은 완전 초기에 어떤 재건축은 접근을 하는 거는 조금 상관없지만은 이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그냥 무조건 안전진단 완전히 통과된 거를 접근하는 거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과 별개로 저는 이제는 지금 당분간 투자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조합 설립인가가 난 이후에 그나마 정비 사업 중에서 재개발은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할 수 없다면요, 정비구역 중에서 재개발을 지정했다든지 이때 들어가는 거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때는 들어가는 거는 예전에도 추천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정책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소급 적용과 별도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냥 접근하지 않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정책은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잘못된 정책이 극에 달할 때 정부의 포지션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포지션이 지금의 여당이 그 포지션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의 상황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볼 때 아마 포지션이 바뀌는 시기는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건축을 들어갈 때 장기 투자로 여력이 되는 사람은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 거래 제한 정책이
10년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은 지금 10년을 가져야지 거래를 해야 가능하잖아요. 10년을 가지고 5년을 거주해야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저는 거래 제한에 대한 정책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서 이번 정책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